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기업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 자,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떤 기업인지 좀 기업 이름이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전에 구 기업명이 이제 하나 테크인이었죠. 그래서 하나 테크인 이전에는 이제 삼성 테크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삼성에서 하나로 바뀌고 하나에서 이제 하나 테크인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이 사업명을 이제 변경을 하면서 어, 좀 기업에서 좀 많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었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무엇을 하는 기업이냐, 좀 요거를 좀 먼저 보고 넘어가자면은, 아마 사업 이름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이제 항공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 1977년 삼성 정밀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이 돼서 이제 두 차례 상호 변경 후에 1987년도에 상장을 했고, 뭐, 요런 거는 이제 크게 알 필요 없는 거고,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떤 사업을 영위하냐, 이거 내용이죠. 그래서 보면은, 고도의 정밀기계 분야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항공 및 가스터빈 엔진, 자주포, 장갑차, 그러니까 방산이죠. 네, 방산 쪽과, 그리고 CCTV, 칩 마운터 등 생산 판매와 IT 기술을 활용한 주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이 에어로스페이스의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방산 쪽이랑 그리고 지금 항공 사업 쪽으로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본다는 것은 향후 이제 방산 쪽이라던가 이제 항공 관련 사업 쪽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방산이나 뭐 항공이나 이쪽 사업 같은 경우는 크게 뭐 이제 매출이 이제 변동이 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방산 같은 경우는 뭐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매출이 뭐 크게 꾸준히 나오는 쪽이다 보니까 사실 좀 이런 쪽에 대해서 이제 뭐 향후 전망을 살펴보기에는 좀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지금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출을 보면은 좀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넘어오면서 16년도, 17년도부터 갑자기 매출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니까 일단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이제 최근 이제 합병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 물적 분할이라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좀 매출이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단순히 얘네가 뭐 갑자기 사업이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뭐 지금 하고 있는 분야의 업종이 잘 돼가지고 뭐 매출이 늘어난 게 아니라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제 매출이 늘어난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또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은 이 2016년도 때 이제 이전 평균, 그러니까 과거나 이제 최근 매출을 봤을 때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인가 찾아봤더니 뭐 이제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이제 합병한 곳에 대해서 이제 가져와 가지고 매출 증가한 부분도 있고, 플러스 이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부분을 찾아보니까 이제 어 한국항공우주 그 주식을 처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단발성 이익 증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항공우주를 처분을 하면서 일단 증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2017년도, 18년도 때는 다시 한번 더 이제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자, 2016년도 때는 단발적인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다시 한번 더 800억, 500억 이제 16년도 이전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증가한 부분이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합병을 통해서 이 정도 늘어났다라고 보면은 어,
감안을 한다라면은 2019년도부터 보면은 이제 1,700억, 2,200억 매출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말은 즉 추가적으로 얘네가 지금 어느 업종이라던가 지금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얘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자, 보고서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은 얘네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자, 사업 내용에 들어가 가지고 보면은 자,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고 있는 사업, 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항공 엔진이라던가 이제 시큐리티, 방산, 파워 시스템, 산업 장비, 그 IT 서비스까지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중에서 이제 주력으로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게 항공 엔진 쪽과 이제 방산 쪽 이 이제 주력으로 차지하고 있고 시큐리티 그러니까 CCTV라던가 이제 모니터링 카메라 모듈 같은 거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꾸준히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번에 이제 사업이 그러니까 향후 매출이 증가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최근 그러니까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쪽에서 이게 캐파가 커진 건지 이것을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외적인 부분에서 얘네가 지금 하고 있지 않거나 혹은 그러니까 비중이 작거나 혹은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인지 이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얘네가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사업 쪽에서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어, 지금 항공 쪽에서 일단 매출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편할 것 같으니까 매출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쭉 내려보면은 얘네가 관련 매출이 나와 있는데 자, 최근 사업 내용, 그러니까 요번이죠. 지금 43기 반기와 42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얘네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금 비중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지금 방산 쪽이거든요. 방산에서 44% 그리고 항공 쪽에서 지금 24%총 수익의 그 60% 가량을 차지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아까 CCTV 쪽 12%고요.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현재 향후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니까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제 미국의 이제 항공 엔진 부품 제조업체인 EDAC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래서 EDAC 기업 지분을 이제 100%를 다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 이제 3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이제 그 EDAC라는 지분을 이제 100%를 매수를 하는데 그 EDAC라는 게 뭐냐면은 항공 엔진 부품 4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즉 이제 얘네가 하고 있는 이제 항공 엔진 사업에서 플러스 이제 미국 쪽 진출을 해서 이제 좀 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그 거점을 늘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좀 이제 확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EDAC 지분을 100% 인수를 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좀 더 이제 키워나가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뭐냐면은 거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또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이제 거점 확보 및 그리고 기술에 대한 퀄리티 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제 항공의 엔진 쪽에서 향후 이제 추가적으로 매출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지금 EDAC가 지난해에 인수를 진행을 했으니까 아마 올해 그리고 내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로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방산 쪽은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인데 지금 보면은 지난해 수익 대비 요번에 반기죠. 본다면은 크게 특징적인 부분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방산 쪽은 현재 이제 꾸준히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시큐리티 CCTV 사업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더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또 이제 관심 갖는 게 뭐냐면은 얘네가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게 이제 ICT 사업
쪽이거든요. 지금 요게 보면 ICT 사업이 얘네가 지금 매출이 잡힌 게 작년부터 잡히기 시작을 했어요. 작년부터 잡히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금 두 번째 올해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작년에 잡혔던 매출 수익을 보면은 100만 원 단위죠.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네, 1700억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보면은 요번에 반기 만에 지금 현재 전년 대비 매출 수익을 달성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영업이익도 플러스 상당히 많이 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보면은 지금 현재 신규 사업 쪽에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매출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매출이 커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네가 그간 깔려 있던 이제 그 인프라라던가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추가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현재 깔려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여러 이제 좀 분야가 다양하다 보니까 신규 사업을 하더라도 원래 처음에 홍보비라던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좀,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개척을 하는 거죠. 개척하는 게 상당 시간 많이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회사보다 좀 진입 장벽이 낮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T 쪽 신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도 좀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을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현재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이제 수익도 이제 꾸준히 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반기 수익이 벌써 전년 대비 넘었고, 그리고 내년도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발품을 팔면서 늘려나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금 시장에 대한 규모 성장성도 좀 상당히 눈여겨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플러스 지금 현재 신규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에 대한 실적 증가 기대를 본다면은 향후 좀 매출에 대한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을 드려보면은 이제 이 매출적인 부분이고, 지금 이제 하나이어로스 공시를 살펴보면은 얘네가 요번에 하나 이제 신규, 그러니까 상장이죠. 이제 신규 상장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내용을 살펴보면은, 자, 하나그룹이 하고 있는 이제 하나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시스템 요번에 이제 2019년 8월 26일이죠. 얼마 안 됐죠. 그래서 하나시스템 지금 신규 상장을 준비하고 있고, 아무래도 지금 관련 기업에, 네, 그리고 주식에 상장이 주식 시장에 상장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좀 모회사의 지분 가치가 좀 더 주가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번에 하나 시스템이 2019년도 8월 26일에 이제 심사 청구를 했고, 아마 이제 심사 결과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달이나 아니면 이제 11월 달에 이제 통보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2개월 뒤인 이제 1월이나 이제 내년 한 3월 사이에, 네, 신규 상장이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선반영 돼가지고 이제 주식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현재 최근 좀 많이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요번에 매출과 좀 비교했을 때 이제 합병이 진행했던 부분들이 이 구간이고, 이제 합병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지금 돌리고 있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매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플러스 신규 상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 개인 수급보다는 외인이나 기관들의 좀 굵직한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요번에 지금 제가 수급 동향은 아직 살펴보지 않아 가지고 지금 처음 보는 건데, 이제 최근 자 보면은, 자, 외인 쪽에서 매수를 시작을 했죠. 언제부터 시작을 했냐 봤더니 이제 8월 중순부터 이제 외국계 자금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보입니다. 아마 제가 이야기 드렸던 이유로 하여금 이제 외국계 자본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되는데, 일단 좀 더 볼게요. 네. 쭉 봤을 때,
일단 특징적인 부분은 그래요. 2018년도, 19년도에는 그렇게 외국계 자금이 매수가 안 보이다가 일단 최근 들어서 이제 8월 달부터 매수세가 붙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 말은 즉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이런 매수세는 이제 꾸준하게 연속성을 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외국계 자금이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지는 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역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외국계가 이제 특정 수급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래도 평단이 여기 위에 지금 현재 잡혀 있는 상황이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매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대충 어림짐작해서 평균 단가가 지금 중간 잡으면 한 이 정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대라고 보시면은 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가가 지금도 물론 매수 가능하지만은 뭐 좀 더 내려와서 이제 61선 생명선 아래 이제 지지 다 받는 구간에서도 이제 공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다는 말은 이제 36,000원대에서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니고, 왜냐면은 이제 이평선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흘러갈수록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60일 이평선도 점점 이제 주가를 향해서 수렴을 하려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추가적으로 여기서 날아가 버리면 어쩔 수 없지만은, 이제 만약에 좀 큰 그림을 보고 지금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들이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해서 이 기대감을 갖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접근을 한다면은 지금 매수하는 것보다도 좀 더 이제 지켜보면서 좀 안정적인 가격대에 내려오면은 매수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61선이 이제 수렴하는 구간, 이제 지지받는 구간들에서 매수 포인트를 잡거나 혹은 61선 아래로 내려오면은,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해서 요 초록선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매수비율을 보고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좀 주가가 이제 최근 이제 8월 외국계 자본이 이제 매수가 들어붙어 오면서 좀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얼마가 올라왔는지 좀 확인 좀 해볼게요. 자, 매수 시작으로 지금 현재 40% 정도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40%를 제가 말씀드린 사업 내용들 그리고 향후 그런 일정들을 봤을 때 이 42% 그냥 감안하고 감수하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뭐 뭐 마음대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일단 아무튼 개인적인 투자, 그러니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기업 뷰나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매수 포인트들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를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는 다음에 좀 이제 눈여겨 보면서 추가로 이제 매수해볼 만한 시점이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영상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